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천 대장지구에 이어서 고양 창릉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우선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 대장지구에 대해 영상의 초반에 나온 건데 그거는 생략하고 바로 이제 창릉지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고양 창릉지구는 813제곱미터 그리고 총 3만 8천 호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38,000 이 세대는 일산 신도시 절반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구상안으로 이제 나온 거는 우선 135만 제곱미터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자면은 판교 제1테크노 이 지역보다 2.7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과 녹지 그리고 호수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어 할 교통대책안. 이 교통대책안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세전력,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6호선, 경전철, 서부선, 그러니까 세전력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동지구역과 창릉지구, 안에 3개역, 그리고 화정지구역, 그리고 대곡역, 고양시청역 등 7개 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되어진 화전역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 그러니까 간선 급행 버스 체계로 연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신설한다고 해요. 4차로. 그러니까 일산 백석동에서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전용 도로 이런 대책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릉지구와 제2 자유로를 연결한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로에서 중앙로 BRT를 신설한다. 지금 보면은 지하철역 신설하고 뭐 자동차 도로 신설하고 연결하고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의도까지 25분, 용산까지 25분, 강남까지 30분. 그러니까 뭐 서부선 이용하고 경인 중앙선을 이용하고 GTX가 되면은 기대 효과는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데 부천 대장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똑같죠. 결론은 이게 되느냐, 돼도 어느 타이밍에 되느냐. 그게 가장 큰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서울입니다. 서울과 얼마나 가깝게 교통을 만들고 왔다 갔다를 빨리 할 수 있는지 직주 근접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천 대장지구에서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도시가 자족 도시로 되려면 그 안에 뭐 기업 유치를 하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또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이 교통 대책안에 대해서는 아주 계획은 아주 좋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그럴싸한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교통 대책 때문에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 지금 집값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집값 조정이 끝나고 나서 상승할 지역, 가장 많이 오를 지역 톱10에 고양시 덕양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 아닌 지역이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이제 톱10에 드는 거는 뭐 광명도 있고 다른 데는 없는데 이제 덕양구라는 곳이 덕양구가 포함돼 있어요. 왜 뽑았을까요? 신도시 개발이 있고 그냥 교통시설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특히 이 창릉지구 발표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곡 소사선이나 그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같이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GTX A가 있잖아요. 진행 절차가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호재가 조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입주자를 모집, 그러니까 분양 개시한다는 예정이 있고요. 2020년 지구 지정, 21년 지구 계획, 22년 입주자 모집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 덕양구의 그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좀 검색을 해보고 좀 보니까 이 덕양구가 이제 뭐 그린벨트로 인해서 일산 신도시에 비해서 개발이 늦었던 덕양구 일대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소외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활력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 인프라예요. 계획이 구체적이다. 그리고 대곡 소사선, 서울 문산고속도로, GTX나 고양선, 경전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덕양구 쪽의 사람들은 되게 호재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지역, 일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좀 뭐 부천 대장지구도 마찬가지처럼 검단이 약간
악재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고양시도 다른 지역이 이런 얘기가 많이 없을 수는 없겠죠. 특히 이제 뭐 파주 운전지구 이쪽은 약간 그런 발표로 인해서 조금 뭐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일산 파주 지역 그 분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대, 철회하는 요청을 하면서 뭐 집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의외로 좀 반기는 지역이 있죠. 이 뭐 원흥지구 이쪽은 어떻게 보면 그 고양시청이랑 이 세전력 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이 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반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흥지구랑 이 삼송지구 기존 인프라랑 지금 추가되는 교통 대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거대한 신도시로 돼서 더 큰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그쪽에 어떤 사람들은 엄청 호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 반대하고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최대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 교통 대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진짜 이루어지는지, 그 창릉지구에는 뭐 기업이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뭐 부천 대장지구처럼 의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고양 창릉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